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적극 광장하는 부부 공동명의 독이 되는 경우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대표적인 공동명의 장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요, 단점으로 작용되는 두 가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동명의가 되실지 마실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동명의가 장점이 되는 첫 번째 이유, 대표적인 사례죠. 바로 양도소득세 절감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데 시세 차익이 4억이 생겼어요. 그럼 이것을 각각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시세 차익을 전반씩 가져가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부 각각 기본공제 250만 원도 받을 것이고요. 시세 차익을 반을 뚝 나눴기 때문에 낮은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 구간 보면은 이제 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는데, 이게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세율 자체도 낮아지고 기본공제도 들어가다 보니까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겠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의 다주택자가요,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도세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기간 5년, 취득가액 3년, 3억, 그리고 양도가 5억 기준입니다. 당연히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매도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적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1년에 2%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단독명의 같은 경우 계산해봤더니 양도세가 한 5,0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계산하니까 한 사람당 1,658만 원, 양도세 합계 3,317만 원으로 단독명의 때보다 35%나 절감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이제 사례가 극단적인 보여준 사례긴 해요. 왜냐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이상부터 35%로 껑충 뛰어 올라가고 그 이상과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번에 공동명의로 계산했을 때는 과세 표준이 기가 막히게 8,800만 원 바로 아래로 적용되면서 24% 세율을 적용받았더니 이런 양도세 절감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클수록 부부 공동명의 효과는 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똑같은 조건에 양도가액이 6억으로 취득가 3억에 대해서 거의 더블로 팔았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단독명의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8,765만 원이 나옵니다. 뭐 세부담 적진 않죠. 기본 세율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근데 공동명의로 가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1인당 3,332만 원으로 양도세 합계 6,664만 원이 산출됩니다. 자, 단독명의 때보다 23% 절감되는데, 이 절감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 하시는 게 이득이다.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요, 공동명의 위력이 더 커져요. 자, 공동명의가 왜 위력이 커지냐? 이 종합부동산세가 인별과세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그 인별에 기본적으로 6억 원의 기본공제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거주주택,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 시세 18억에 공시가격 12억 잡고요. 자, 이것을 종부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단독명의였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공동명의로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공시가격 각각 6억씩 가져가고요, 기본공제 6억씩 빼주니까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이 공동명의 하나만 했을 뿐인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가 20억, 공시가격 13억 아파트예요. 거주기간 3년 잡고 만 60세로 잡아보겠습니다. 단독명의의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한 183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자, 공동명의로 봤더니 41만 원이 산출돼요. 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공시가격 13억에서 각각 6억씩 12억의 공제를 받다 보니까 5천만 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큰 세부담 차이를 나타낸다는 부분, 공동명의 최고죠.
자, 이 두 가지 혜택으로 부부 공동명의는요, 요즘 필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매매할 때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면 돼요. 뭐 굳이 본인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챙겨가도 이런 식으로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게다가 부부간 증여는요, 10년간 6억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세금, 자금 출처조사 이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분양받았는데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청약은 당첨자 본인과 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될까요? 됩니다. 중도금 대출 진행될 때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해요. 자, 이것은 전매 제한과 상관없이 가능한데, 제일 먼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시군구청에 가면은 증여 계약서에 검인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은 전매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서류를 받아다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해요. 그러면은 부부 중에서 누가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 정할지 차주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담보를 증여하는 것으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찾아봤더니 이게 부부 공동명의면 대출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에서 분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분양사무소에 가서 행정 처리를 하고요.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시면 돼요. 아까 증여세 낼 필요 없다는데 신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알려진 것이라서 아마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영상 보셨을 때 이 부분이 빠진 게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죠. 의료보험 피부양자 박탈입니다. 자, 2019년부터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도 과세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거 뭐 과세 진행돼도 세부담은 거의 없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합산될 염려도 없고요. 자, 이게 다 과세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2주택자 중에서 월세 소득이 있을 경우에 과세가 포함이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주택과 월세 놓는 주택이 있다? 그럼 2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나는 월세 놓지 않고 전세만 났다? 근데 3주택 이상자면은 간주 임대료도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1주택자라고 다 월세 소득 신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시가,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주택과 해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실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소득 신고하는 거 솔직히 세부담은 거의 없다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료 부분은 좀 문제 부분이 발생을 해요. 자,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솔직히 건강보험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인데, 자,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된 케이스예요. 주부로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월세 소득을 잘못 받았을 경우에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 A 부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자예요. 본인 거주한 주택도 투자용으로 보유한 주택도 모두 다 공동명의로 가져가고 있어요. 2주택자인데 월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월세 80만 원 받는 주택도 남편도 신고를 해야 되고 아내도 신고를 해야 되고 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아까 남편은 직장 의료보험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아내가 이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는데 탈락될 수도 있어요. 왜냐? 아내의 임대소득이 연 480만 원이 등록됐기 때문에 피부양자 박탈 대상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연소득 400만 원이 넘으면 박탈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월세 소득 잘못 얻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 맞은 사례, 뭐 피부양자로 이제 원래 안 내고 있었는데 낸다는 부분인데, 이게 한번 내기 시작하면요,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재산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것도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임대주는 주택을요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이제 공동명의의 단점 두 번째 살펴볼게요. 요즘 나온 내용인데 바로 종합부동산세 내용입니다. 자, 아까 부부 공동명의가 인별과세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냐? 일단 710 부동산 대책과 이번에 11월에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때문에 앞으로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16 부동산 대책에서요,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고령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과세표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하고 이제 중복분 재산세를 빼면은요,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산출세액에서 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분 최대 80%까지 깎아줄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자, 이게 올 9월에 한바탕 크게 뒤집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부부 합산해서 12억 공제 받지 않았냐? 그거면 됐지 세액공제까지 어떻게 같이 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해요. 현재 공시가격이 12억이면요, 비과세 대상인데 이 시세 대비 낮은 공시가격을 크게 끌어올린답니다. 어느 수준까지? 2030년까지 아무리 못해도 90%까지 올린대요. 16.2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과세 표준이 급격하게 상승된다는 부분이죠. 과세 표준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공동명의가 좋다고 보기 어렵게 된 겁니다. 자, 시세 18억짜리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맞춰줬다고 감안하고요. 과세표준 2억 1000씩 잡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종부세 합계해봤더니 172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 주택을요, 1주택자가 이제 한 사람 명의로 보유하는 1주택자다. 게다가 이거 보유하는 과정에서 만 70세가 됐고 10년 정도 보유를 했어요. 그럼 기본공제 9억 적용받고요. 과세표준이 7억 2천으로 부부가 각각 적용받는 것보다 훨씬 높지만요. 고령자 세액공제 40%하고 장기보유공제 80%까지 적용되면서 산출세액이 8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시기에 앞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요, 당장 진행된다고 보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7년에서 10년까지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하시고 이런 단점도 있다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대부분한테는 이 단점이 저는 거의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